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자,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 하나 확인해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설명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이다. 이런 입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지금 검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본의 수사도 있는데 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성탄 전인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 이런 요구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 신부이다. 수사 준비는 돼 있나라고 되묻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에 답답하다,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 상황, 지금 들어온 속보상으로 봤을 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오는 25일 공수처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나와서 우선 이 내용부터 좀 빠르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자, 원래 준비된 주제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 공포하라.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갔거든요. 이거 공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만약에 공포하기 위해서는 그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 안건에는 안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않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또 생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궁금해져요.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직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그 다음은 외교부장.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요.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요 얘기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해보겠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예.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최재성 전 수석님. 지금 총리실 측에서는 원래 이 쌍특검법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까지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인 12월 30일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미 공개된 상태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당겨서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시한을 당긴 겁니다. 왜 시한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당긴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사안이 섞였는데요. 예. 쌍특검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상설특검이 있거든요. 상설특검.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상설특검은 이미 이제 국회에서 추천안이 올라갔는데 예. 당연히 뭐 대통령 안 하고 권한대행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24일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게 된 예. 동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섞인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24일 날 안 한다고 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상설특검을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왜 안 하느냐. 예. 이거 빨리 해라. 예.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두 가지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라라고 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넓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상설 특검, 그다음에 내란 1번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럼 세 가지를 내일까지 빨리 처리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섞인 거라니까요. 예. 상설특검을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예. 탄핵을 추진하겠다. 예. 요거 하고 1월 1일까지 시한이 돼 있는 예. 쌍특검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그건 뒤의 얘기인데 예. 시점이 지금 섞여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잘 정돈이 안 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약간 정돈 안 상태로 혼재돼서 나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가 해석하기엔 그 문장만 보면 예. 상설특검을 앞에 얘기하고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표하지 않으면은 예. 탄핵 추진하겠다. 예. 요 얘기가 섞인 거라서 상설특검에 방점을 찍는 상설 것이 특검은 맞는 것 24일 그 시한 날짜인 거고 공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특정 날짜 시한을 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민주당 내에서 아무튼 지금 최재성 전 수석 말씀은 혼재돼서 나왔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24일 내일 시한으로 지금 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건 어제도 계속 여야 공방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쪽 인사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나아간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아까 저희가 순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만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줄 탄핵 소추를 예고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전략의 입이죠. 원내 전략의 입이 노정면 대변인을 통해서 다 이제 예. 릴리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속 내기가 다 드러났죠. 일단은 국무회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덕수 총리가 빠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국무회의를 무장해제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줄 탄핵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최재성 수석께서 이제 이 상특검법하고 이제 뭐 상설 특검법. 상설 특검법 이걸 갖다 혼재됐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은 24일 이 쌍특검법의 데드라인을 그때 정한 겁니다. 이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일찍 상황으로 간다는 지금 내일 거예요. 국무회의 안건은 이게 안 올라갔다고 그렇죠. 좀 전해져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또 오늘 밤이라도 예. 올릴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예. 아직 지금까지는 뭐 안 올렸다는 게 그 분위기고요.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탄핵하겠다든지 예. 이것도 지금 명백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의 지위 같은 경우는 과반 의석만 가지고도 이제 되는 거고 예.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 같은 경우는 또 국회 3분의 2의 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정확한 지금 현재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예.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지위를 존중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고 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웬만큼 그래도 돌아가게끔 그건 뒷받침해 주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그게 24일이고 또 뭐 오늘 노정면 대변인 이야기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다음에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인데 부총리입니다. 이 친구도 날려버리고 이주호 교육부총리 날리고 그다음에 유상일 가기 정보통신부 장관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태일 이제 외교부 장관까지 딱 날려버리면은 16명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 6명이 딱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에서 그러면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박성재 이미 그분은 이제 예. 뭐 국회에서 탄핵이 돼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상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무장 해제시키고 민주당 시기에 유권 지금 현재 법률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처리된 법안들이 정부에서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뭐고 안에 이거 뭐 공포할 뭐 필요도 없이 없으니 그냥 자동으로 국회만 자동으로 통과하면? 이거는 발효가 되는 거다. 아.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곡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줄탄핵 얘기까지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넘어선 줄탄핵 소추 뭐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 내에서 뭐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지 조금 더 이게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의결 정수가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중 요소를 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국회 제적 3분의 2로 명시하실 뿐 나머지 대행이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는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좀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겠다. 예. 주장이 맞서죠. 지금 200명과 151명 얘기. 숫자로 따지면 이거예요. 그 이상 얘기인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때 가결할 때 몇 표가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거 국무총리니까 원래 국무총리였다가 권한대행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 찬성 국무총리 탄핵소추 요건이거든요. 그럼 151석만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200석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그러니까 200석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숫자 얘기 나옵니다. 지금요. 아주 간명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저런 논쟁, 이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부터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할 있느냐 없는가. 없느냐. 그다음에 한 총리를 탄핵하면 200석 이상 돼야 가결 되느냐, 정족수가 몇 표여야 되는 건가. 150세. 이게 예. 다 필요 없는 논쟁인 게요. 예. 한덕수 대행은 예. 본직이 총리고요. 임시직이 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대통령과 똑같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라 하면 예. 지위는 유지가 돼요. 그렇죠. 대통령은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분이 대통령인 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그래서 의전이니 경원이 다 지금 똑같이 예. 탄핵 지금 국회 탄핵되고 탄핵 소추가 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똑같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예.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 정지된 직무에 대해서 본직이 총리인 자가 예.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대행을 탄핵함에 있어서의 요건은 총리에 준하는 거지 예. 대통령에 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지위는 지금 한 총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는 아까 그러면은- 살짝 언급하셨어요. 자,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1야당 예.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헌법적인 기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쉽게 말하면 권한 대행 체제가 헌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헌법에 그 조문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이어받은 한독수 총리인데 지금 총리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총리직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헌재에서 예. 탄핵소추 심판을 통해서 이제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 대통령직은 그때부터 최종 판가름 납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직을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직을 이어서 대통령직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헌법 조문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방식의 유권 해석은 이건 맞지 않다. 이 역시도 헌재에서 그럼 심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면. 자, 대통령의 지위와 예. 직무를 대행을 하면 예. 그거는 200석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결 요건을. 어. 그러나 직무만 대행을 하는 거고요. 예. 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분, 그래서 직무 정지예요.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들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고 대립이 나오는 상황.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이 지나게 되면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가결 정족수를 과연 적용받게 되는 건지, 이건 또 내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